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신유학이 한국에 어떻게 전래되고 발전해왔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신유학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먼저 신유학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신이란 새롭다는 의미로 성명시대에 유행했던 새로운 유학을 말합니다. 왕조의 시기에 따라 송학 또는 송명이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상들의 여러 유파가 있습니다. 기를 우주의 근원으로 확인하는 소강절, 장횡거 등의 학풍을 기학이라 하고, 마음을 우주의 궁극적 근원으로 확인하는 육산상, 왕양명 등의 학풍을 심학이라 하여 도학과 구별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학자 주희가 집대성한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성명과 의리의 학이라는 말입니다. 성명은 천성과 천명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에게서 인간이 부여받은 것을 말하고,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주희는 주선생님이란 의미에서 주자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또 주자에 정자를 더해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리라는 것을 철학적인 근본 개념으로 삼는다고 해서 이학 혹은 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자에서 시작해서 증자, 자사, 맹자로 도가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었는데, 이 도통의식에서 도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이렇게 구분하는 학풍의 명칭들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모두 통칭해서 보통 Neo-Confucianism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요?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을 선진시대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궁서갱류 정책으로 인해 많은 경전들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한나라 때 다시 복구하는 문헌학적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노장사상과 불교가 대중적으로 폭넓게 진출하게 됩니다. 본래 공자는 괴력난신, 즉 괴이한 힘과 난잡한 귀신이란 뜻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를 지나며 불교는 더욱 융성하고, 유학의 텍스트는 주로 사회를 다스리는 용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나 본성과 같은 것을 알려면 노장이나 불교의 텍스트를 봐야 한다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철학적 대답은 주로 불교에서 찾았던 실정이었죠. 유교는 단지 도덕 규범으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송나라에 들어서면서 유학자들은 도교와 불교가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분명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자는 도교와 불교에 대응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구축하려 했고, 리와 기의 결합에 우주 만물이 형성된다는 유교적 자연관, 우주관,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자는 종래 유교 텍스트 중 논어, 맹자, 대학, 중력의 주석을 편집해서 사서를 확립함으로써 그 지위를 경전에 버금가게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이 네 책을 각각 공자, 증자, 자사, 맹자의 저서로 규명하여 유학의 도가 이어졌다는 도통의 계보를 제시했습니다. 본래 유교 사상 자체는 일찍이 삼국시대 때 전래되었지만, 중국에서와 같이 사회 질서를 위한 도덕 규범으로서 실천의 기준을 이룰 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세력이 더욱 확장되어 불교 사상이 체제를 주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3세기 후반 고려 후기에 송나라 때 유행하던 신유학이 전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국가체제의 제도나 운영 원리로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도덕 규범으로서 기능하면서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주로 불교에 맡겨왔는데요. 이젠 유교가 독자적으로 세계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교 이념의 보편성과 근원성에 대한 신념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며, 유교적 도덕 규범이 가진 정당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시작했죠.
나아가 그동안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를 비판하고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290년에 안향에 의해 처음으로 성리학이 수입된 이후 1392년 조선 왕조가 수립되면서 성리학은 국가의 통치 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사유체계가 제시하는 기본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주론적 근원의 이론에 따른 통합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인격의 배양과 정당성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신념의 확립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질서를 추구하는 예법과 유교적 정치 도덕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리와 기의 개념으로 해명하는 성리설이나 수행으로 연마하는 수양론은 인간의 도덕성을 각성하는 내면적 인식의 과제이고, 자신의 인격을 배양하는 개인적 과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안에서 밖으로,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시키는 실천의 과제는 예법과 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법의 절도는 인간관계나 사회체제에서 상하의 순서를 규정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법은 성리학적 체제에서 가정과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치도의 기본 과제로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예법으로 질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리학은 형벌이나 정치 제도에 앞서서 도덕과 예법으로 대중을 교화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치도는 기본적으로 군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돌보아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리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치도의 근본 조건으로 군왕이 도덕적 인격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군왕은 무엇보다 먼저 인격의 수양을 통해 덕을 닦아야 하고, 법률이나 제도에 앞서 덕으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덕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음양오행설에서 배웠던 태극을 다시 불러와 볼까요?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주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성리학의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주자는 태극을 밤하늘의 달이 하나지만 모든 강에 찍혀 있는 것처럼 태극은 각 개체에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과 리의 관계에 대해 사물과 행위마다 리가 있고, 그 리들의 전체를 태극이라 했습니다. 어원에서 살펴보면 리는 돌이나 구슬 속에 있는 결 혹은 무늬를 뜻했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리를 옥을 다듬다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돌을 강호할 때 돌 안에 있는 결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리는 다스리다의 뜻도 있으며, 구슬 안에 결이 있듯이 인간이나 사회 안에도 결이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까지 확장되었죠. 리는 맹자, 장자, 한비자, 예기 등에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리가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성리학에 와서입니다. 리는 철학의 출발점, 즉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과 그 사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그 법칙이자 원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연을 설명하는 개념이 음양오행이라면 사람과 사회를 설명하는 개념이 리입니다. 음양오행과 리는 사물들 속에 있는 질서와 규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주자는 자연 사물들의 현재 있는 규칙성을 설명할 경우 주로 음양오행을 쓰고,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설명할 때는 리를 언급합니다. 각 개체에 부여된 리의 전체인 태극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이룹니다. 각 개인은 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와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올바르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성과 감성으로 나누기 때문이죠. 본성은 늘 선하지만 감성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잘라서
없애고 선한 것은 키워야 합니다. 내 본성의 리는 수양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물들의 탐구를 통해 그 안에 리를 찾아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는 바로 성현들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궁리하는 경물치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는 갑골문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로 영어로는 에너지 혹은 생명력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 양기, 음기, 기분, 기색 등 여러 표현에 두루 쓰이는 것이 이 기입니다. 중국의 자연 철학에서 기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구성 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대 성리학에 이르러 리가 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리와 기가 함께 우주 만물의 구조 및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리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만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는 형이학적으로 만물을 형성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성리학에서부터 리와 기는 함께 논의되면서 자연관과 인간관, 존재론과 가치관을 넘나드는 철학적 사유의 가장 근본 개념이 되었죠. 주자에 의해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자격을 부여받은 기는 본래 유동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하나로 혼합하여 존재하던 기는 음양으로 자체 분화되고, 그것은 다시 오행으로 갈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는 음양오행이 서로 갈등, 조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죠. 나아가 주자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사람과 천지의 기가 연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계의 기와 사람의 기 사이의 연결 매개체로 사람의 마음을 둔 것이죠. 이것은 오행과 도덕을 연결시키면서 이어집니다. 즉, 자연의 목화 금수와 사람의 마음인 인의 예지를 기계적으로 결부시켰던 이전의 논의를 사람의 마음을 매개로 기와 도덕이 연결되고 재구성된 것입니다. 성리학에서 리와 기는 본래 우주의 생성과 존재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사물에 있어서 리와 기 양자는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론적으로 넘어가면 둘은 본, 말, 천리, 인욕, 순수하게 선함, 선악이 있고 없음 등으로 대비됩니다. 그리고 이 리기론은 한국 철학에서 심성론에 집중되어 논의가 발전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